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 고발 뉴스 뉴스방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12만 7,600명으로 시작합니다. 저희가 20만이 되고 30만이 되는 순간 새로운 플랫폼에서의 공영방송이 바로 고발 뉴스방이 될 것이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좀 다양한 여러분들 볼거리와 이야기거리를 제시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1월 5일, 6일 토 일요일 날 저녁 7시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가수 김광석의 기일이 1월 6일입니다. 그래서 1월 5일과 6일 저녁 7시에 저와 함께 감독과 함께 영화를 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시부터 생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영화를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요. 댓글로도 참여하시고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집이라고 그러죠. 관객과의 대화를 한번 앞뒤로 가져볼까 합니다.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올해 참 간단치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난리인데요. 12월 31일 날 운영이 문답을 우리가 시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의 뭐 되도 않는 소리 가지고 그야말로 어깃장 싸움을 위한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침착하게 조국 민정수석이 방어를 했는데요. 사실상 국민을 상대로 이 문정부와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취지의 자한당은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고강도의 싸움을 걸어올 텐데요. 중앙일보 수구 기득권 체제의 심장부죠. 언론은. 근데 중앙일보가 도발을 하고 나섰어요. 이렇게 단독. 이게 왜 단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하면 되지 무슨 단독이야. 자기네 편인데 이 사람은 자기네 편이잖아요. 홍석현이 가지고 있는 중앙일보의 사실상 간판 스타죠. 홍석현 씨와 여시제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 고발뉴스 미디어 전문기자 민동기 기자가 비판하고 있는데 중앙일보에서 이현재 인터뷰를 했어요. 여시제 이사장입니다. 홍석현이 정치를 하게 될 경우에 싱크탱크로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홍석현의 친구들이 모여있는 여시제 이사장입니다. 언제라도 같은 편인데 그냥 인터뷰하면 되는 거지 단독을 걸었어요. 근데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전면전입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이제 문정부가 이제는 민노총과 싸워야 된다. 촛불의 주도 세력을 배신하고 자본의 품으로 돌아와라. 문정부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지층, 기득권을 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촛불이 요구하는 적폐청산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한당이 발목도 잡고 있고 또 정권 내부에서도 나름대로 동력이 좀 소실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뜬금없이 지지층과 기득권을 깨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먹힌다는 것이죠. 조중동을 중심으로 기인 빼고 있는 공중파에는 촛불 아젠다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살펴봐 드릴 텐데요. 이런 주장이 먹힌다는 거예요. 사회 전체의 기득권이 너무 강해져서 전 국민이 기득권에 됐다. 이걸 깰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본의 기득권, 자본 독재의 기득권이 너무 커서 국민이 점점 더 먹고 살기 어렵고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말 얼마나 다른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인지 자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동기 기자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저 양반 글을 읽어주는 것보다 민동기 기자의 판단을 좀 공유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여시제는 이현재 전 부총리가 이사장으로 있고 이광재 전 강원지사, 참여정부의 삼성 자본의 의도가 침입할 수 있도록 성문을 안에서 열어준 당사자 이광재, 그러니까 원장을 맡고 있어. 쭉 홍석현 이사장을 비롯해서 쭉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쭉 이렇게 있는데 이전 부총리라고 소개하고 있고 여시제 이사장이라고 하는 더 중요한 정작 포지션은 기사에 소개하지 않고 있어. 마치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 수행원으로 홍석현 씨가 북한에 올라갈 때 중앙일보 회장이잖아요. 중앙일보 오나잖아요. 근데 그런 소개는 안 하고 그냥 한반도 무슨 재단
이사장 그 속성으로 만든 그런 식으로 자꾸 자기들과의 관련성을 이렇게 삭제하면서 이른바 홍석현과 그의 친구들이 서서히 이제 작년 한 해 몸을 풀고 마운드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신년 특별 인터뷰를 굳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었을까? 더구나 일면에 전면 배치한 이유는 뭘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문, 방송 마찬가지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제목, 위치 이게 고도의 정치적 고려의 사물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중앙일보를 비롯한 기득권이 삼성을 비롯한 자본의 이해가 본격적으로 촛불 세력과 전면전을 벌이겠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편을 들래, 촛불 세력 편을 들래, 이쪽으로 와라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벌써부터 이제 대선 분위기를 띄워버려요. 확 유시민 작가가 자기 정치인 아니니까 여론조사에 올리지 말아달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유시민 작가를 끼워서 단숨에 2위 돌풍 이런 또 기사를 통해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3년차 들어가면서 문재인 정부 이제 한반도 평화 체제를 이제 공고히 하는 문제도 있지만 개혁, 민생 뭐 이거 해야 되는데 그냥 범 여권 차기 주자 뭐 이런 식으로 다음 대선을 미리 얘기함으로 인해서 김을 빼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이게 레임덕을 유도하는 그런 기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지난번 박근혜가 극우 매체와 유튜브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 데자비가 떠오르는데 전두환 분 이순자가 극우 매체와 또 인터뷰를 해서 논란을 빚고 있는데 인터뷰에서 민주주의의 아버지는 내 남편이다. 이 땅에 망언을 해서 비난을 사고 있어요. 네티즌들은 이래서 쉬운 용서가 안 되는 이유다. 철저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다. 박근혜 절대 우리 용서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들이 오히려 역풍이 불고 있다. 이순자 망언에 민주당 전 정치권이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민주평화당 호남에 기반하고 있는 민평당 대변인은 5.18 진상규명에 앞장서서 협조해도 모자랄 판에 5.18 단체들과 광주 시민을 정면으로 모욕하고 있거든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자한당의 비협조로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도 못하고 있는데 자한당의 뿌리죠. 전두환과 이순자가 진상규명 작업을 방해하고 있는 이런 인터뷰를 시도했다는 자체가 이제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를 맞아서 이제는 국민들이 조금 개혁이라든가 역사 바로 세우기 시들해지는 것 같으니까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 절대 우리는 그 뒤집기에 넘어가면 안 되겠다. 자, KBS입니다. 11.8%. 원래 연초에는 이렇게 뉴스를 많이 봐요. 가족들이 많이 모이고 밖에 어디 가도 이렇게 영업하는 집이 없으니까 집에서 밥 먹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새해에는 좀 정치나 사회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뭐 그러면서 작심을 할 때 보통 하게 되는 행위 중에 하나가 TV 뉴스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보는 게 KBS 20-30%가 나와야 되는데 11%밖에 안 나와요. 야, 이제 진짜 공중파의 시대가 거했다. 건국 100주년, 희망찬 2019. 이 건국 100주년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승만이 미국에 의해서 세운 나라가 아니라 1919년 3.1 혁명을 통해서 임시 정부가 민중의 뜻에 의해서 세워졌다. 그게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건국 100주년이라고 하는 것인데 역사적으로도 이게 사실이고요. 자, 희망찬 2019년에 새해가 밝았다. 김정은을 도우러 갔어요. 미국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됐다. 하지만 오판하면 새 길을 모색하겠다. 이 새 길을 두고 논란들이 많은데 이건 레토릭이라고 일단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별한 무게를 싣기보다는 마주 앉을 준비가 됐으니 이제 나와라라고 하는 이 앞의 말을 강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조건 없이 재개하자 이렇게 제안했어요. 의도가 뭘까요? 이거 기본적으로 대북 제재 때문에 다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남북한이 공동으로 이렇게 원하고 있다.
이제 제재 좀 풀어달라. 그리고 제재 털고 비핵화, 평화를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완전 비핵화, 완전 비핵화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뱉었어요. 완전 비핵화 그리고 새로운 길 첫 번째로 언급했는데 신뢰와 압박을 동시에 미국에 던진 발언이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바로 해답을 했어요.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 긍정적으로 북한 신년사에 화답하고 나선 것입니다. 살짝 읽어보면 김정은 says North Korea will not make or test nuclear weapons.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 비핵화를 받아준 거예요. 완전 비핵화, 핵 만들거나 테스트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리고 또 or give them to others. 핵 확산을 하지 않기로, 남에게 주지 않기로 약속했다. And he is ready to meet President Trump anytime. 그리고 언제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 PBS 뉴스아워가 이렇게 보도했는데 I also look forward to meeting with Chairman Kim, who realized so well that North Korea possesses great economic potential. 이게 또 하던 말인데 조금 사뭇 달라요 느낌이. 나는 역시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고 김 위원장은 내가 보기에 북한이 위대한 경제적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잘 깨닫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포텐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도와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여태까지 이야기를 집중하고 있는데 사인이 좋아요. 연초에 좋은 소식 기대해 봅시다. 여론조사를 보통 연초에 하잖아요. 국민 50%가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보고 있다. 대단한 진전이죠. 근데 저는 더 재미있는 게 여기 보면은 남북 관계가 더 좋아질 거라는 응답이 60%고 비슷할 거라는 응답 30%, 악화될 거라는 응답 9%. 그러면 이거는 비슷하거나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90%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열의 9은 남북 관계가 계속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요거 10명 중 7명은 9.19 군사합의 데탕트로 가는 군사합의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 거죠. 이미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이렇게 평가한 순간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된 거예요. 군사적으로도. 상대방의 위협 인식이 작아지면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력이 더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우리를 때릴 거라고 믿으면 내 주먹이 힘이 작은 거야. 근데 나를 안 때린다고 생각하면 제가 더 강한 사람이 되는, 이런 국제정치에서의 인식의 문제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안보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70%가 거의 뭐 70%라고 하면은 의미 있는 다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국정 지지율이 55%. 이건 생각해 볼 지지율인데요. 아직 낮진 않지만 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경제 정책은 65%가 성과가 없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에 성과가 없었나 봤더니 삶의 질이라든가 분배, 공정 경제라고 하는 이른바 뭉뚱그리면 경제 민주화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취지, 경제 민주화와 관련된 개혁이 가속화되는 한 해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비정규직과 금수저, 이 부의 대물림 현상에 대해서 또 재미있는 여론조사를 하고 있어요. KBS에서 절망감, 금수저와 비정규직, 이 절망감 여론조사를 했더니 절대 다수가 그 절망감에 동의하고 있었다. 즉 전체 응답자의 75%, 4명 중 3명이 우리 사회 부의 불평등이 심각하다, 보통이 아니라 심각하다고 답하고 있었다. 심각하지 않다는 답변은 불과 3%에 그쳤다 이 말이에요. 비정규직이 한 달 평균 160만 원을 버는 반면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은 300만 원을 받고 있다. 2배 차이 나면 안 되죠. 이거는 이게 시급하게 위험의 외주화는 우리 김용균 법 제정으로 인해서 일단 한숨 돌렸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파견법에 대해서 손질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대기업이 돈을 잘 벌면 중소기업들이 따라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낙수가 쭉 퍼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9년에 이명박근혜 정권 하에서 느꼈잖아요. 그러면 이 이현재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민노총과 싸우고 자본과 편을 들자라고 하는 사실상 재벌 친재벌 정책을 써야 너를 안 흔들겠다라고 하는 이런 협박에 굴하지 말고 중소기업이 일반 국민들과 함께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재벌이 독식하고 있는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국민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민주화 차원에서의 재벌 개혁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거라고 2019년에 생각합니다. MBC인데요. 5.9% 높았어요. 보니까 아예 작정을 하고 건국 100주년 스페셜 특집 뉴스를 편성을 했네요. 임정에서 대한민국으로 쫙 민주공화국 선포 장엄했던 100년의 여정 쫙 해서 특별 취재팀을 쫙 보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윤봉길 의사의 쾌거 7억 중국인도 못했죠. 진짜 중국 가보신 분들은 대한민국의 그 애국지사들 열혈 애국지사들 지금 태극기를 모욕하고 있는 집단은 흉내도 내지 못하는 실제로 태극기를 품고 적의 가슴에 폭탄을 던졌던 이런 분들 중국 분들이 되게 그런 의미에서 한국을 좋아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안중근 발자취 하얼빈의 오늘은 아직도 우리는 안중근 의사의 유해도 찾지 못하고 있다. 죄송합니다. 자, 쭉 이렇게 가고 그리고 나서 하나된 민족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의지는 불변하고 있다. 미 상응 조치를 요구한다. 이런 평화 통일 박스로 이어갑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다시 문 열자 조건 없다. 미국을 흔드는 대북 제재 좀 그만하고 실질적으로 비핵화와 평화 체결 협상 얘기합시다. 뭐 이런 얘기죠.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블랙 수트 입고 양복이잖아요. 인민복 아니고 집무실 소파 약간 오버하우스 백악관 집무실 분위기 나잖아요. 정상 국가다 우리는. 정상적인 나라야. 우리가 너희들이 어쩔 수 없이 대북 제재하고 군사 압박을 해가지고 여태까지는 막 인민복 입고 막 계속 행군하고 이런 거 미사일 쏘고 이런 것만 보여줬지만 사실 우리 이렇게 정상적인 나라이고 싶어 준비가 돼 있어 이런 얘기죠.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MBC 여론조사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이 비슷하다. 남북 관계는 잘 했지만 한 해 동안 경제는 힘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제가 힘들었다라고 하는 현상을 보고 올 한 해 이제 수구 기득권 쪽에서는 자본 대기업을 더 규제를 풀어달라라고 하는 중앙일보나 이현재 전 부총리, 여시재 대빵 뭐 이런 쪽으로 몰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촛불은 지금 소비가 진작이 돼야 되는데 실제 구매력이 없잖아요. 가진 놈들만 더 갖고 지금 이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고 기층은 정말 200만이 쪽방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고시원에 살고 있잖아요. 이런 절대적인 양극화 이건 이미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섰어요. 이 양극화를 보듬는 복지라든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이 살 수 있는 대기업의 횡포를 제거해주는 문제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뉴스를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불출마한다고 그랬지만 유심히 높다. 집권 3년 차 이제 경제가 관건인데 경제를 우리는 재벌들이 원하는 고삐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경제 민주화 쪽으로 우리가 압박해 나가야 된다. 다시 건국 100주년 뉴스 쫙 잘했습니다 MBC. 그래도 요거 신재민 기재부 사무관 출신 이제 뭐 인간 강사를 하기 위해서 나왔다는데 요 얘기 국채 놓고 청와대 김동연 부총리가 충돌했다. 요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번 풀어주세요. 이렇게 댓글에서 많이들 요구를 하셔서 제가 명색이 경영학과 나왔잖아요. 그래서 국채와 관련돼서 채권을 이렇게 핸들링하는 지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쭉 제가 질문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2017년 11월에 정부가 원래 1조 원 규모의 국채 매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채라고 하는 것이 만기가 있잖아요. 5년, 뭐 3년 이렇게. 그러면 5년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거를 1년 정도 시간이 남으면 사들인대요. 이런 거 바이백 다시 사들인다라고 한대요. 그래야만 나중에 국채를 발행을 해도 이거는 5년 만기 전에 사주니까 어떻게 돼요? 유동성, 국채가 더 잘 팔리겠죠. 그런 이유로 바이백을 해주는데 1조 원을 그 당시에 2017년 11월에 바이백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취소가 돼서 문제가 된 부분은 있대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게 결국은 박근혜 정부를 소위 말해서 연맹이려고 일부러 정치적인 이유로 바이백을 안 했다는 것이 이 신재민 전 사무관 쪽의 주장이죠. 그런데 이게 보면 이게 2017년 당시에 이미 국채가 2010년에 비해서 박근혜가 들어서고 거의 2배 정도 됐잖아요. 국채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뭐야? 국가 빚을 많이 졌다. 한마디로 살림살이 잘못했다, 박근혜가.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국채를 갚을 수 있는 세수가 잘 거쳐서 잉여가 있었는데도 안 갚았다라고 하는 게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1조밖에 안 되는 돈이잖아요. 1조. 그러면 617조에서 이거 갚아서 616조 된다고 해서 갑자기 박근혜가 살림살이 잘했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정치적 이유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 근거가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신재민 전 사무관이라는 친구가 일도 열심히 하고 성실한 친구였대요. 저도 방송을 다 봤는데 무슨 사가 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자기 주무 업무가 아니면 이렇게 관심이 많아서 옆에 부서 돌아가는 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더라도 정확한 흐름을 알 수가 없어요. 더구나 사무관 레벨과 국장 레벨과 또 그 이상 차관 장관급이 바라보는 이 사안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이 달라요. 그러니까 선의에 근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낮은 직급에서 자기가 전문으로 하고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만 보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 파이낸셜 뉴스에 뭐 이런 국고채 바이백 취소와 관련돼서 작은 그림도 있고 큰 그림도 있다. 이 전문가들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잘 모르는데 전문가들도 이 특정 사안을 두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당시에 기재부의 국채 과장이 해명한 게 있어요. 명백하게. 지금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있어서 미스매치가 있어서 국고채 바이백 취소로 미세 조정을 하기로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스매치. 1조 원의 현금이 당장 없는 거야, 정부에. 미스매치가 된 거야. 그래서 국고채 바이백 취소로 미세 조정을 하는 거지.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네 책임을 시인했잖아요. 미스매치. 저희가 뭔가 계산을 잘못한 거지. 이렇게까지 해서 상황이 정리된 문제인데 요거를 다시 가지고 나오는 것은 좀 의도성이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SBS입니다. 5.6%. 쭉 보니까 뭐 여론조사로 갔는데 별로 임팩트는 없어요. 뭐 부정, 긍정, 오차 범위 내에서 역전, 골든 크로스가 아니라 데드 크로스 됐다. 그럼 올해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 봤더니 전반적으로는 긍정하고 있는데 나아질 거라고. 저소득층 쪽에서 부정적인 전망이 높다. 저소득층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 일자리 걱정, 노후 걱정이 많다. 청년과 노년층 경제 불안이 뚜렷하다. 청년과 노년층에서 경제로 문제를 포커싱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생뚱맞게 특검 반원 폭로 조사 필요한가? 이건 12월 31일 날 운영위를 안 본 거지. 봤으면은 그게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텅 빈 공세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여하튼 돈은 줘놓고 미리 질문은 던졌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끼워 넣었나 봐요. 저 같으면 이거 뺐겠어요. 여론조사 했다고 다 보도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자, 김정은의 양면 메시지 하나 둘, 그리고 트럼프 반응은 아직이라고 했는데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환영하고 있다. 4개로. 그 다음에 한국 청문회가 필요하다. 김태우 사건. 민주당은 의혹이 해소됐다. 정치 공세 그만하자. 이렇게 기계적으로 양쪽의 주장을 보여줄 필요 있나요? 응? 비겁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 봤을 텐데 말도 안 된다는. 그런 면에서 JTBC가 잘해요. JTBC는 뭐라고 제목을 뽑았냐면 왜 소집했나? 한국당 내에서도 자책론이 제기된다. 그나저나 국조특검 추진하자는데 할 수 있겠니? 이렇게 아예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한국당 내에서도 왜 소집했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하는 정도의 자책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예. JTBC가 그런 측면에서는 더 자신감이 있는 거지. 자, 넘어왔으니까 JTBC 마저 보면 여기도 적자 국채 강요, 카톡 대화 공개, 기재부 토론에서 오간 얘기다. 이걸 다시 다루고 있네요. 기재부에서 이런 얘기가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토론이 기재부 내든 밖에 유관 부처에서 계속 진행이 돼서 그걸 가지고 총체적으로 윗선에서 결정되는 거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으면 제 생각에는 그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신재민 씨는 말실수한 게 이게 공익적 제보일 경우에 이런 자기가 공무원으로서 가지고 있던 기밀에 대해서 발표했을 때 그거는 처벌받잖아요. 근데 공익이라고 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말을 했으면 그게 불법성,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거든요. 봐줄 수 있다 이 말이야, 법원이.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 이제 뭐 학원, 인강 학원에 가서 스타 강사가 될 건데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바람에 불필요한 오해 그리고 자기한테 불리한 상황으로 지금 사안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서 좀 안타깝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삼성 이야기를 다뤘어요. JTBC는 홍석현을 조지는 것 말고는 삼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비판을 하고 있죠. 특히 삼성 미전실에서 노조 와해를 위해서 조직적 가담했다. 이른바 이게 유명한 사건이었죠. 2013년 이른바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보도했잖아. 이 심상정 대표가 아마 가지고 나왔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요. 에버랜드 노조 와해를 위한 꼼꼼한 전략이 적혀 있었죠. 그런데 5년 만에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오너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했대.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에버랜드 지금은 삼성 물산이 됐죠. 여하튼 에버랜드건 물산이건 대빵이 누구예요? 이재용이고 이재용한테 준 사람이 이건인데 여하튼 그룹의 책임자들은 면책돼. 오너 일가가 개입 여부를 밝히지 못했다는 이유로 처벌이 안 돼.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주인이 노조와 관련해서 노사할 때 사쪽의 대표인데 명시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처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했어. 검찰 수사가 계속 이어질지 주목해도 아마 사법 처리는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 노조와의 수사가 마무리되나 오나일과 이재용 이건희 개입도 못 밝히고 이건 이 프레임의 틀로 갈 필요는 없고 그냥 조지면 돼요. 오나일과 못 밝힌 삼성 수사 태산명동의 서일필 하고 조져주면 되는데 마지막에 저널리스트적 품위를 지키는 척하면서 비껴가고 있습니다. 자, 비상벨도 없는 병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정신과 진료실에서 하물며 의사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근데 거리에서는 이 정신 질환자들에 의한 폭력 또는 살인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은 의료진을 대상으로 벌여진 폭력과 협박 사건이 2017년 한 해만 893건. 의료진을 상대로만 이 정도면 지금 대부분 환자들이 1년 정도 막 진료를 받으러 안 온대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번에 문제가 됐던 양극성 장애 환자인데 흥분 상태와 침체 상태가 반복되는 거야. 양극성 장애.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1년 안에 50%, 5년 안에 90%가 재발한대요.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 충분히 관리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1년 만에 왔대요. 재발돼서 온 거지. 그렇게 해서 나쁜 짓을 한 건데 대부분 정기적으로 병원 치료도 안 받고 집에서 그냥 사실상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족들이 방치되고 있는 거죠. 이 길거리를 이분들이 이렇게 정상인과 함께 생활하는 건 좋지만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또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안전도 담보될 수 있도록 공동체,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안의 결론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재명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선제적으로 공동체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기관장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결국은 이재명 편 들어줄까 봐 여기서도 그 결론으로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 뉴스 비평이었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